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어제 영상 댓글 중에서 거시경제 지표가 너무나 좋지 않은데 너무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느냐는 글이 있더라고요. 물론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만약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나는 거시경제를 참고해서 투자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거시경제도 물론 보지만 차트를 더 위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어찌 되건 말건 제 소중한 돈을 투자로 해서 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LEI 선행지수가 역대급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당장 주식이 폭락하는 것도 아닌데 미리 겁먹고 숏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현금 확보하고 몇 개월 몇 년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섭다고 TLT라면 그래도 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TMF를 작년부터 매수했더라면 계속 물타기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선택한 투자 방식이 거시경제라면 그렇게 가면 되시고, 저처럼 차트를 더 우선시 본다면 차트 위주로 투자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채권 쪽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경기 침체가 와야지 돈을 더 벌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반칙을 시도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5일 미국 시장이 열리던 그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1317원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코스피를 더 떨어뜨리고 올리기 위해서 오늘 1315원을 넘는 흐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나쁜 세력들. 그렇게 됨으로써 코스피는 다시 또 데드캣 바운스를 시도 중입니다. 허나 이건 어디까지나 데드캣 바운스일 뿐 조정이 마무리되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파동은 여전히 아래로 돌진 중이고, 이럴 경우는 캔들이 노란색 선까지 내려간다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체되면서 노란색 선 값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 중입니다. 그렇다는 건 코스피도 큰 하락은 주지 않을 듯 보입니다. 여전히 많이 하는 오류가 무조건 가격에만 꽂힌 관점이라고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고점일 때가 코스피 저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달러 환율에서 탈출 신호가 뜰 때가 코스피에게는 최저점이었다는 소리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이 1317원을 다시 넘길지 아니면 고점을 낮추는 위치에서 두 번째 보라색 파동이 아래로 내려오는지 그 정도를 체크하면 되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얼마까지 가야 지수가 바닥이다라는 논리로 투자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2513포인트를 깨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오로지 세 번째 파동의 고점 위치 힘으로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2513포인트를 완전히 뛰어넘는 흐름이 나오려면 두 번째 파동이 위로 턴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데 2510포인트를 넘어갈 때 매도를 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물론 선물 투자자라면 롱 청산하고 매도를 거는 방법도 있지만, 현물 투자자라면 어차피 추가 하락 범위도 그리 크지 않기에 너무 고점에서만 매수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관망을 하거나 홀딩을 하는 게 더 현명해 보입니다. QQQ ETF 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선물 시장이 0.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라색 파동이 반지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일명 로켓포를 쏘는 갭상승으로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경우는 매우 희박한 확률이라고 봅니다. 결국 두 번째 바닥을 만들 때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나만 빼고 버스 떠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매수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못한 매수 방법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여기서 로켓포 쏘는 경우는 최근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비중을 들어간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봅니다. 결국 하락장일 때 매수했던 분들이 롱 비중을 남겨둔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다음 바닥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아직 첫 번째 바닥이 나왔는지도 확실치 않다. SOXL 4시간 240분봉 차트를 보아도 단숨에 로켓포 쏘면서 이전 고점인 24.50달러를 바로 넘기는 흐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첫 번째 하늘색 파동이 포봉이나 만들 정도면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이 한 차례는 나와줘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6일 수요일에 23달러까지 가느냐가 관건인데 23달러 위로 가면 롱을 매도하기에도 애매한 게 제 기준에서는 현금 비중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평단가와 현금 비중이 다르기에 제가 한 명 한 명 다 코칭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수요일에 지수가 내리는 게 추가 반등이 더 세게 나올 수 있기에 더 땡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미국 지수가 반도체를 포함해서 잘해야 눌림 구간이지 조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조정이라는 명칭이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테지만 제 기준에서는 차트상 노란색 선 아래로 쭉 밀리는 걸 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로 저는 아직까지도 SOXL 상품이 20.50달러를 크게 깨는 흐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두 번째 보라색 파동이 외바닥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상태이기에 일본 기준에서는 21.70달러 위에서는 매수를 참아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좌측은 일봉이며 우측은 이일봉 차트입니다. 일본 기준에서는 노란색 선 20.50달러까지 가면 땡큐라고 알려주고 우측 이일봉에서는 20.80달러 아래로 가면 매수하기 매우 좋다고도 알려줍니다. 다만 이일봉에서는 녹색 선 라인을 깨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SOXL 상품이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 20.80달러를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무조건 나온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22달러 아래로 가면 소량으로 분할 매수 천천히 하다가 제가 쌍바닥 신호가 보인다고 할 때쯤에 좀 더 비중을 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테슬라 차트입니다. 좌측 일봉을 보아하니 파동이 좋지 않습니다. 노란색 225달러까지 밀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보입니다. 다만 이일봉에서는 아직 세 번째 파동이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20달러를 깨지 않는다면 위로 다시 턴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주기에 베팅은 해볼 만은 한데 일목균형표 구름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250달러를 깨고 나서 돌파 매매를 시도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차트이며 좌측이 4시간봉 우측이 일봉입니다. 4시간봉 기준으로 보니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 470달러 혹은 480달러까지 가고 나서 조정이 다시 온다고 알려줍니다. 일봉에서는 아직 두 번째 보라색 파동이 완전히 위로 턴하지 못했고 이제 외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지수와 마찬가지로 쌍바닥 형태를 만들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코스피를 보고 나스닥 반도체를 보아도 결국 이제 외바닥을 만드는 중이다. 쌍바닥이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쌍바닥이 나올 게 유력해 보인다. 비록 쌍바닥이 나올 때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높을지라도 확실해 보이는 위치에서 비중을 더 때려 넣는 게 안전해 보인다. 결국 산타랠리는 12월 18일 이후부터라는 제 관점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으며 결국에 산타랠리는 온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단가 좋다면 홀딩하고 본업에 충실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 현금 비중이 너무 없고 SOXL 평단이 22달러 위라면 수요일 만약 23달러 위로 올라갈 때 조금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듯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베팅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했다는 가정하에 엔비디아가 460달러대를 끝까지 버텨주면 500달러를 넘는 흐름이 산타랠리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사실 테슬라를 포함해서 모두가 해피한 크리스마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를 보시던 혹은 저와 다른 반대 포지션이던 댓글 달아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아무 근거 없는 댓글 같은 경우는 하트 응수 혹은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